이어서 서강대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도 굉장히 심플하게 교과 전형 하나, 그리고 종합 전형 하나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에서 변화 사항은 2, 5학년도에는 교과 90에 출결이 10%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2, 6학년도에는 출결이 빠지고 이제 교과 100%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 90에 비율 10. 그러니까 등급은 석차 등급으로 표시되는 일반 선택 과목이 될 것이고, 비율은 이제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 ABC로 성취도로 표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AI 기반 자유 전공 학부가 신설이 되는데, 교과 전형으로 5명,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는 10명을 선발을 할 예정이에요. 할 예정이고, 지금 이 전공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학과로 진입이 가능한 것까지는 아직 전형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의 경우에는 지금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비율 10%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비율 10%는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반영하냐 하면,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과목 DEF가 있고요. 그리고 단위수가 있고 석차 등급, 그리고 성취도, 학생이 성취한 받게 된 성취도가 있습니다. 단위수는 활용하지 않아요. 일반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 단위수와 석차 등급을 곱해서 전체 단위수로 나누게 될 텐데, 지금 서강대의 경우에는 단위수는 활용하지 않고요. 석차 등급과 그리고 성취도만 반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반영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 등급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과목 D의 A 등급은 40%예요. 그래서 40%에 나누기 2를 하게 되고, 나머지 B와 C 성취도의 비율을 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80점이 되는 거고요. 과목 E의 경우에는 학생이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B등급의 성취 비율인 35%를 2로 나누고, 나머지 C등급의 45를 더하게 돼서 62.5. 그리고 과목 F는 동일한 방식으로 15점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DEF를 모두 합해서 그냥 2로 나눠요. 그래서 78.75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수 과목을 많이 이수할수록 이것은 당연히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강대에서도 만약에 최종 점수가 100점을 넘어설 경우에는 모두 100점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G라는 과목까지 하나 더 이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성취 등급이 A가 30, B가 50, C가 20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 B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50에서 2를 나누고 그리고 더하기 20을 한 45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D, E, F, G를 모두 더한 값을 2로 나눌 경우에 101.25점이 돼요. 100점 넘어서죠? 그럼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에서 6개 정도까지 이수를 하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극단적으로 모두 C를 받지 않는 한 대부분 100점을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율 10%는 큰 의미 없다. 그냥 내신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양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양대를 살펴볼 텐데, 한양대는 변경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선발 인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발 인원을 보게 되시면, 학생부 종합 서류형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0명 정도 크게 감소를 했어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인원은 지금 한양 인터칼리지라는 자유전공 학부도 한양대학교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양 인터칼리지 자율전공 학부의 신설 영향, 그리고 면접형도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면접형이 29명, 즉 사범대학교만 면접형을 뽑았었는데 지금 일반 학과들도 면접형으로 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면접형 선발 모집 단위가 확대가 되었고, 또 전체적으로 모집 단위 선발의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서류형 인원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면접형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면접형이 기존의 29명, 즉 사범 계열만 지금 선발하고 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공학대학의 일부, 공과대학의 일부, 그리고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도 지금 면접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단계 선발 배수도 5배수에서 7배수로
낮죠. 학생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류형, 추천형, 면접형 중에서 본인은 하나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26학년도에는 세 개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 살펴보셔야 되냐면, 그러면 한양대학교에서 전형별로 학생부 종합 추천 서류 면접형별로 어떤 모집 단위에서 몇 명을 선발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면접형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인문 계열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범 계열을 제외하고 일반 인문 계열을 선발하지 않고 공과 계열에서만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합전자 10명, 컴퓨터 소프트웨어 13명, 그리고 전기공학 6명, 바이오메디컬 4명, 그리고 신소재 7, 화공 4명, 그리고 에너지 5, 기공 14명, 미자공 4명, 데이터 사이언스 4명. 딱 들어보시면 되게 선호하는 학과들이에요. 선호하는 학과들에서만 지금 면접형을 확대를 시켜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면접형으로 지원을 할지 서류형으로 지원할지 추천형으로 지원할지의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추천형의 경우에는 그게 있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좀 합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유무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학과들의 선발 인원을 서류형과 면접형을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동일해요. 지금 융합전자도 서류 11명에 면접이 13명,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13명으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눈치 싸움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두 개 다 없는 전형이 될 것이고, 본인이 내신 등급이 조금 약한데 나는 어떤 면접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면접에서 좀 변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친구들은 아마 면접형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서류형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하는 게 첫 해라서 아마 학생들은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까지 좀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양대에서 보셔야 될 게 추천형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추천형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발하고 있는 모집 단위를 보시게 되면 융합전자, 컴퓨터, 전기, 바이오, 신소재, 화공, 기계, 데이터 사이언스 등 공학계열 일부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 계열에서는 영어 영문 5명, 그리고 미디어 4명, 관광학부 4명, 그리고 정책이 10명, 그리고 상경 계열인 경제금융 8, 경영학부 18명, 그리고 파이낸스 경영 5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학과들이 선발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연계열도 그러하고 인문계열도 그러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 위주로 지금 모집 단위들이 열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의도는 대학의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인기 학과들을 많이 열어뒀으니까 중복 지원 많이 하세요. 이런 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있죠. 일반고 학생이 나는 수능 최저도 맞춰, 그리고 내신도 한 1.7, 1.8등급 정도가 돼. 그래서 교과 전형을 쓰긴 좀 불안해. 그래서 종합전형을 한 장을 쓸 건데 이 3개를 다 쓰기는 좀 부담스러워. 사실 6장 수시 원서 쓰는데 3장을 한양대에서 몰빵을 하겠다? 자, 이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많이 써야 2장 정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선발하고 있는 전형이 어떤 전형을 선발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건축 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냥 서류형으로만 가셔야 돼요. 건축학부, 건축공학, 그리고 건설환경, 도시공학 이런 학과들은 서류형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서류형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내가 전자 쪽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추천 서류 면접이 다 열려 있으니 이제 어떤 전형을 쓸지는 전년도 입결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 원서를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양대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도 변동사항이 조금 여러 변화사항이 있는데, 먼저 교과 전형이 변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학교가 사실 상위권에서는 이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대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둡니다. 그러니까 2개합 5등급이에요. 근데 이 2개합 5등급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금 연대도 그러하고 고려대도 그러하고 성대, 서강대, 한양대가 모두 3개합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2개합이지만 영어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3개라고 보는 게 맞고, 근데 이대도 거의 최상위권 대학에 속하는데 지금 2개합이라서 좀 낮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2개합 5등급이면 경희대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결이 어떻게 될 거냐고 예상을 좀 해보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입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도 이화여대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없을 때 이화여대 교과 전형의 합격 컷이 되게 한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였어요. 물론 인기학과들은 1점 극초반을 가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위에 있는 중앙대나 뭐 성균관대, 서강대가 한 1.7등급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대는 그보다 좀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이면 경희대와 비슷해요. 경희대가 한 1.7에서 1.9등급 정도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시 결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1점 한 중후반대 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미래인재 전형이 변경이 되는데, 기존에는 미래인재 전형에서 2025학년도는 서류 100%예요. 서류 100%인데 26학년도에는 서류형과 면접형을 분할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형이 지금 895명, 그리고 면접형이 200명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서류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지금 인문의 경우에는 3개합 6등급이었는데 지금 2개합 5등급으로 완화를 시켰죠. 자연계열은 2개합 5등급에서 동일합니다. 2개합 5등급 동일하고, 스크랜튼도 3개합 5등급에서 동일하고 3개합 5등급으로 동일하고요. 국제학부도 3개합 6등급에서 2개합 5등급으로 낮춰지긴 했는데 영어는 2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2등급을 고정인 거고 이제 2개합 5등급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 국어는 필수 반영하셔야 되고요. 의대와 약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2024학년도까지 이제 이대를 쓰는 친구들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그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왜냐면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전체 지원자 중에서 절반 정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걸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2개합 5등급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최종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 인원들이 늘어날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특기자 전형. 이대가 어학 특기자와 국제학 특기자를 선발하고 있었죠. 이 특기자 전형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는 지금 큰 변화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도입,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인문계열 수능 최저를 좀 완화한 부분,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대도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전형 계획상에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명시해 두지는 않았는데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이대도 중복 지원이 가능할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든 학과에서 선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국어국문학과는 서류형으로 33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면접형으로 4명밖에 선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어영문학과의 경우에도 지금 49명이 서류형인데 면접형은 5명밖에 선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5명 선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사실 좀 조심스럽죠. 불안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서류 면접을 모두 선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발 인원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경쟁률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들을 쭉 살펴봤는데 크게 변화한 대학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변화가 없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전형 계획 기준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아마 최종 수시 요강은 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화 사항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시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그렇죠? 2026학년도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능 최저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2026학년도 또 다른 대학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